네, 안녕하십니까, 일러십니다. 네, 저녁 식사들 이제 아직 하실 때는 안 됐다. 저도 아직 안 먹었으니까. 네, 첫 인사가 그냥 뭐 식사 하셨습니까?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아, 커피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아직 커피 식사하기 전이라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은 숙제하는 기분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그 아레즈 박님인가? 네. 계속해서 어느 나라가 금리 올렸다 저 나라가 올렸다 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분산돼서 막 하니까는 업데이트를 미쳐서 못했다 진짜. 너무 정신없어서. 근데 한 번에 모아서 한 번 해주면은 내가 한번 업데이트 하겠다 그랬더니 중간에 생각나신 대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그래서 캡처해 놓고 있다가 오늘 업데이트 하고서 그래프를 좀 확대한 그래프도 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세계 금리 올리느라고 난리인데 금리 올린 나라들 한번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프는 간단히 보는데 요 그래프는 새로 만든 거예요. 요 그래프 좀 확대한 그래프예요. 요거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댓글을 좀 볼게요. 우리 요즘에 아래지방님 댓글로 제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엘리언님, 부지런하시며 항상 감탄합니다. 현재 기준 금리, 이번도 또 전염이 됐어. 에어컨이 아니라 금리에요. 칠레 마질레 5.5가 7.0 3월 30일, 콜롬비아 아스라비아 4.0 5.0 4월 1일, 체코 4.5 5.0 3월 31일입니다. 또 추가로 글로벌 경제 영향력 측면에서는 미미하겠지만 루마니아도 팬데믹 때 비컷했던 기준금리 1.25%에서 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세 차례에 걸쳐 25pp씩 인상 및 2월 9일 50pp 빅스텝하여 현재 2.5이고 오늘 밤 추가로 빅스텝하여 3.0으로 올릴 것으로 일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건 3.0, 요거는 제가 반영을 못했어요. 2.5까지는 반영을 했고 요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루마니아 잠깐 루마니아 넣나 안 넣나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나라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넣었던 나라도 막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언님 차트에 없지만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를 1회 이상 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분기 주기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대만이 얼마 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대만은 제가 그 금리 데이터를 한 작년 거까지인가를 월 데이터를 OECD인가 어딘가에서 제가 왕창 다운받아 놓고 엑셀에 있거든요. 그 나라 중에 골라서 안 올리던 나라가 올리면 그래프에다가 하나씩 선을 추가를 해요. 근데 그 리스트에 대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대만 데이터는 시계일 데이터가 저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제가 넣어갖고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뺐어요. 하여튼 1.12에서 하여튼 대만도 올렸다는 얘기죠. 얘네는 분기 주기로 한대네. 우리는 뭐 월 단위로 하는데.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1.0, 1.25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있어서 제가 넣었어요.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잠깐, 사우디아라비아는 확실히 넣었는데 또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그 전에 또 중간 군데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금리 업데이트 해주신 거 제가 반영을 한 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자, 그래프 넣은 거를 보기 전에 일단 1950년부터 여기는 주요 국가만 있을 때 워낙 나라들이 수십 개 나라다 보니까 데이터가 막 겹쳐서 어지러워. 그래서 여기는 좀 중요한 나라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1955년부터의 기준금리를 로그 차트로 집어넣습니다. 잘 보시면 81년까지는 폴 볼커의 81년까지 이때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어요. 그 대신 여기 그러니까 40년 동안 올라갔죠. 10년물 기준으로 하면 또 40년 동안은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올라가는 40년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파란 거는 미국이고요. 빨간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번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초록색 있죠? 초록색. 브라질. 이런 브라질이죠? 브라질이 여러분들 250%까지 갔었나? 그때 뭐 데킬란가 뭔가 있었잖아요. 브라질 위기. 90년대 90년대 하여튼간 채권 대학살 맞죠? 그때가 브라질 난민 난리 날 때죠. 그게 나중에는 우리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외환위기가 왔죠. 필리핀, 뭐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다 와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진짜 우리나라도 파국을 맞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미국 피해 그날이 피해 금요일이었네요. 피해 토요일이었나 뭐든 하여튼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채권 대학살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자세히 하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에 책에서 잠깐 읽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내리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러시아 있죠. 러시아 98년도 우리
IMF 때 러시아도 외환위기 당해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했는데 요때죠. 잠깐 요 까만 게 러시아거든요. 요때가 150%였어요. 기준금리가 이때. 그건 기억난다. 세상에 기준금리가 15%도 아니고 150%야. 브라질은 뭐 2.5, 250%인가 300%인가 하여튼 나 그런 적도 있어요. 여기 뭐 기준금리 보세요. 이게 로고 차트인데.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기다가 다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잠깐 루마니아 있나? 있네요. 야, 넣었다. 있다. 잠깐 볼게요. 저도 원래 루마니아랑 그 다음에 없던 나라가 사우스 아프리카 없었고요. 루마니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제가 차곡차곡 다 넣었던 나라예요. 이따가 나오겠네요. 여기 루마니아 있죠? 이게 밤색이네. 밤색 루마니아 2.50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그 S.점 아프리카로 했어요. 왜냐면 사우스니까 글씨가 길어가지고 이거 그래프가 깨지더라고. 요걸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나라가 몇 개인가 한번 쉬어볼까 우리? 오랜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야 이 차 여기에요 20개 선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렇게 제가 가끔 가다가 물론 이제 미국은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굵게 했어요. 굵게. 미국은 확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우리나라 아주 굵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굵게 이렇게. 그 다음에 러시아도 요즘 최근에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까만색으로 좀 굵게 했어요. 다른 나라는 막 섞여 있죠. 그래갖고 이 차트는 기본으로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폴란드가 중요하다 그러면 폴란드 여기 파란 초록색 있잖아요. 폴란드를 또 제가 진하게 해갖고 진하다 연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차트를 이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를 전부 올리죠. 전부 올려요. 코로나 직후부터 한 1년 이내에 막 하나씩 올리더니 이제 붐이야 붐. 전 세계가 올려요. 그리고 이때마다 사건이 여기 대통령 이걸 볼까 이거? 여기 보면 여기 대통령 얼굴이 쭉 있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얼굴. 여기 케네디도 있고 다 있네요. 그다음에 밑에는 연준 의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버냉키부터 옐런 파월 이렇게 그 시기에 맞게끔 제가 딱 배치를 했으니까 그린스포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클린턴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그 주요 대통령과 연준 의장의 사진을 배치를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파악이 되겠죠? 착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거는 50년부터 이거는 85년부터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걸 보면 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이 중요하잖아요. 최근.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이제 좀 이따 확대한 걸 보여드릴 텐데 전에는 이 상태로 봤죠.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좀 이따 읽을게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자, 확대한 걸 보여드릴게요. 짠, 요겁니다. 요거는 2018년부터 18, 19, 20, 21. 그러니까 4년 정도 된 거예요. 4년. 아까는 85년부터 22년까지니까 거의 37년이잖아요. 38년. 거의 40년이잖아요. 40년.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거를 4년으로 확대해가지고 이제는 선이 좀 구분해서 보이죠?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요렇게 해서 보면 이제 눈에 좀 띄겠죠? 자, 여기 요 노란 게 이번 달입니다. 지난 달이에요. 자, 그 최종적으로 금리 안 올린 나라들은 그냥 수평으로 이어졌고요. 올린 나라들은 여기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빨간 거 체코가 올렸네.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올렸네. 3월 달에 4월 달이구나. 4월 달에 올렸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린 나라들도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올렸네. 이번 달에는 안 올렸고요. 자, 밑에서부터 한번 제가 읊으면서 어느 나라가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한번 제가 또 여기에 맞게끔 또 다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이렇게 엑셀에다 다 링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랑 영국은요 같이 0.75야. 분홍색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는 노르웨이가 요렇게 올리고 요렇게 올리고 안 올리고 요렇게 올리고 안 올리고 요렇게 올리고 안 올렸죠. 그런데 영국은 여기서 올리고 안 올리고 올리고 안 올리고 하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이 분홍색이 안 보이잖아요. 이 금리가 같은 구간이 같은 수준일 때는 한두 나라가 겹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짐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인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USA 0.375
왜냐면 0.25와 0.5, 0.5% 올렸잖아요. 0.25%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레인지거든요. 0.25에서 0.5 그 사이. 그래서 중간값은 0.375를 했어요. 캐나다 0.50, 영국 0.75, 노르웨이 0.75 같아요.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우리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 거의 근접해가지고 자, 뉴질랜드는 여기입니다. 여기 뉴질랜드.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 나라는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요 나라도 하나 있는데 요렇게 돼갖고 잠깐 뭐 하나가 좀 명단에서 빠졌다. 사우디가 빠졌네. 여기 사우디 있죠. 여기 사우디 새로 넣었는데 작은 그래프에는 안 넣네. 여기다가는 안 넣네.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랑 지금 같은 게 하나, 빨간 게 좀 겹쳤죠. 그렇잖아요. 요게 사우디야. 사우디도 1.25예요. 아니야. 사우디가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였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우디네. 사우스 아프리카는 여기 위에 있네. 사우디예요. 사우디가 여기서 빠졌는데 제가 나중에 넣을게요. 여기 목록에서 빠졌어. 어디 사우르 갔나봐 지금. 뉴질랜드, 코리아. 여기가 20개인지 맞아야 되는데 이게 20개가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보시면 쳐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행이네요. 사우디만 빠졌네. 합쳐서 20개가 돼야 되거든요. 목록에서 빠졌어요. 여기 코리아랑 사우디랑 같아요. 자, 그 위에 보니까 루마니아 신입생 새로 넣었어요. 요런 흐름을 거쳤네. 이렇게 점선 밤색 X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있는 게 아이슬란드 아이스크림 2.75, 폴란드 진한 초록색 폴란드, 그 다음에 보라색 진한 거 페루,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있잖아요. 분홍색 연하고 가느다란 거 요게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하늘색 좀 진한 하늘색 요거 진한 요게 보니까 헝가리네. 헝가리.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아싸라게 올랐죠.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뭐예요? 체코도 최근에 올렸네. 동구권이 막 올리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멕시코 6.5. 그 다음에 연두색 요게 칠레 7.0. 최근에 업데이트 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 11.75.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내린 나라 터키는 기준금리를 내렸죠. 몇 번. 그 다음에 이거 동결되어 있는데 14.0.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전에 올렸나? 이게 하여튼 직전에 올렸는데 하여튼 하면서 올렸다. 20% 올렸어. 20%로. 얘네가 11%인가 그랬을 거라고. 얘가 11%였어요. 11%. 11%에서 20%로 9%로 올렸어. 9%. 대단하죠. 자, 요렇게 보니까는 확실히 이제 큰 흐름을 알 수 있겠죠. 확대한 거. 제가 이거를 4년짜리를 따로 만든 거. 이거 오늘 만든 거예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빠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 올리는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제 찐연아 나옵니다. 자, 영국, 미국의 300년간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그 중에 10년물 국채 금리와 장기 금리를 봤을 때 40년 동안 오르고 40년 동안 내리던 사이클을 반복해 왔더라. 1700년부터 보면은 거의 딱 40년은 아니에요. 뭐 41년이 됐든 39년이 됐든 40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요번에 금리 저점을 찍은 0.318 얘가 언제부터 빠진 거냐면 81년부터 15.84에서부터 40년 동안 빠진 거예요. 출렁출렁 하면서 어쨌든 40년의 사이클 동안 빠졌다. 그런데 그건 또 언제부터 올랐냐 보면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941년 2차 대전 하는 와중에 1.98이 최저였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등락을 거치면서 40년 동안 정확히 40년이네. 그쵸? 41년부터 81년까지니까 15.84까지 거의 7배 올랐네요. 27에 14. 그래 거의 7배 올랐네요. 그리고 최근에 0.318까지 거의 20분의 1 토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오르고 있죠. 변곡점에서는 기울기가 급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40년 동안 올라가는 거로 봐요. 물론 1, 2년 동안 뭐 출렁출렁 하겠지.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앞으로 40년 동안 금리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이미 많이 올라 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영끌들 하는 친구들 자기 부채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는 알고 당한다니까. 알면서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기 그 부채라든지 이런 그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부채가 아니고 레버리지를 일으킨 부채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가 무너졌을 때는 그 역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 10억까지 올라야 될 게 이게 비정상적으로 12억, 13억까지 올랐어.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한 8억 정도면 적당히 떨어지는데 이게 그 뭐랄까 뭐 과대 하락이랬어요. 과대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 용어로 과대 하락 경향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의 등락폭을 벗어나는, 물론 상승할 때도 벗어나고 하락할 때도 벗어나고, 그래서 패닉 셀링 같은 그런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안 당하려면 부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찐하다 해볼게요. 찐하다.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아이고 이거 물가 데이터를 갖고 왔네. 이거 물가 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 분홍색이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죄송합니다. 자, 물가 보자. 물가 연하다, 초록색 연하다, 진하다, 기면하다, 찐연하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4% 금리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죠, 드디어. 그러면 기준금리를 제가 볼 때는 이번 4월 달에 안 올릴 수가 없어. 미국도 올리고 5월 달에는 빅스텝 간대잖아요. 근데 그 빅스텝이 한 번의 빅스텝이 아니라 5월, 6월, 7월 연속으로 3번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은 물가 때문에 올렸다면 앞으로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기 때문에 따라 올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거 뭐예요? 자주 봤죠? 예, 바닥 저점 2년 차 그 뭐랄까 2년의 법칙. 그렇게 할게요. 자, IMF 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8년 5개월 동안 올랐는데, 그때 오를 때 금리가 초저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근데 문제는 금리가 저점을 찍고 2년 동안 올랐을 때도 아파트는 계속 오르더라. 그런데 2년 이상 오르고 나서 계속 오르니까 아파트가 못 버티고 버블 세븐이 무너지더라. 근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저점 찍고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이전부터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서도 아파트는 계속 올랐어. 근데 금리는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2019년 말 정도, 2020년 초 이 정도부터 이제 금리가 돌아서기 시작하네. 그럼 처음에는 괜찮았어. 아유, 이 정도 조금 뭐 이제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뭐 놀러 갈거 안 올라가면 되지, 뭐 회식 갈 거 안 하면 되지. 그래갖고 몇십만 원이라도 더 금리 이자 갚는다고 썼는데, 문제는 2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거를 수준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수요도 금리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내가 2년 후 3년 후에 이거 다 못 갚어. 그러니까 대출금이 훨씬 줄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만약에 그 대출 받아서 이사 간다 그래도 10억짜리 갈 거를 6억짜리 가겠죠. 대출을 적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매수세가 줄어든다.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어떤 상품이든 수요와 공급에 의한다면 수요가 줄었어요. 수요가 뭐 아파트에 대한 뭐 적대감이 나타나서 수요가 찐 게 아니고 돈이 없어. 근데 그전에도 돈이 없었는데 왜 샀어? 그때는 대출이 많이 됐어. 금리도 샀어. 근데 지금은 대출도 별로 안 되고 금리도 많이 높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5억 대출 받을 거 3억으로 줄인다고. 그만큼 매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요거 잘 아시고, 2년 못 버티고 빠지는 거 이미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고 있어요. 이미 상투 쳤어요, 여러분들. KB 같은 데는 호가만 그렇지, KB 것도요, 두세 달 거를 최근에 물가 상승률로 보정을 하잖아요. 이미 마이너스 났다니까. 0.01 오르고 그러잖아요. 0.01, 0.02 이렇게 오르잖아요. 물가는 팍팍팍팍 올랐는데. 자, 오늘 숙제하는 기분으로, 자, 미친 듯 금리 올리는 국가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당연히 올리지. 근데 어떤 나라가 올렸는지. 자, 아래지방님, 띄엄띄엄이라도 제가 항상 캡처해 놓고서 그날 방영 못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작업하면서 금리 업데이트가 할 때 있으니까, 이쪽은 되게 빠르시네 진짜. 저는 일일이 막 뉴스 찾아보고 막 그래야지만. 그리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금리 올릴 때마다 뉴스가 보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놓친다고. 근데 이제 이쪽에 인볼브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어렵지 않게 데이터 업데이트 된 거를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아래지방님께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고요. 아래지방님은 포상휴가 일주일,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래지방님께 커피 후원, 율무차 후원 적극 추천합니다. 계좌번호 모르세요? 그러면은 여기 요 계좌, 요 계좌로 넣으면 그냥 우리 와이프가 홀랑 먹어버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한 기분이 풀려서 너무 좋고요. 또 데이터도 제가 확대 그래프 하나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뉴스와 함께 이것저것 또 오늘 용산에 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낮에 시간을 많이 비워서 자료 정리도 못하고 그랬네요. 자, 오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늦게까지 좀 몇 개 더 올릴게요. 기다려주세요.